2등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커진 프랜신이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중 가장 큰 3대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주택들과 차량, 산간 지역 목장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뉴욕 지역까지 도달해 뿌연 하늘을 연출했습니다.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 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습니다. 가족 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대선 토론에서 판정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귀걸이에 대한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버지니아주와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적발된 한인 성매매 조직과 연루된 28명의 고객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비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등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커진 프랜신이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프랜신이 어제 오후 루이지애나 남부 테레본 페리시 카운티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프랜신은 시속 9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카테고리 2 허리케인의 위력으로 상륙했으며 일부 지역에 최대 10인치의 호우를 내리고 최대 10피트의 해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폭우와 허리케인급 강풍이 루이지애나 남부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당국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테레본 카운티 최대 도시 호마에서는 프랜신 상륙 전 주민들이 홍수 방지용 모래 주머니를 만들거나 생필품을 비축했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주 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연방정부에도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방위군은 주민들에게 연료를 공급 중이며 주민 대피와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한 헬리콥터나 보트 등 장비를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도 베턴루지 인근 학교와 대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이날 오후 6시부터는 통행 금지령도 발령됐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프랜신이 루이지애나 내륙과 인근 미시시피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중 가장 큰 3대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주택들과 차량, 산간 지역 목장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산불이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산불 연기가 뉴욕 지역까지 도달해 뿌연 하늘을 연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LA 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0만 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산불 진압을 위해 약 6,000명의 방위군, 법 집행관 및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파견됐고 소방 헬리콥터 51대, 항공기 9대, 소방차 520대, 불도저 75대, 물탱크 141개가 동원됐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가장 큰 화재는 LA 동부에서 발생한 브리지 화재입니다. 지난 8일 LA 도심에서 약 50km 떨어진 구규림에서 발화했으며 오늘 오전 기준 약 4만 5천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인근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에어포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수십 채를 파괴하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라인 화재로 10개 구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방화한 혐의를 받는 34세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현재 라인 화재는 14%가 진화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13,300개 건물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재 진압을 위한 연방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화재가 열흘 가까이 지속되면서 산불 연기가 미 대륙을 지나 뉴욕 하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 연기가 동부 지역 상공을 통과하면서 하루 종일 뿌연시를 연출했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연기가 수천 피트 상공을 지나 대기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습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습니다.
10월 영주권 소식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에서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도 숙련직, 비숙련직 모두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습니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고,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습니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와 2비순위, 4순위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습니다. 2A 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문호보다 6개월 진전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대선 토론에서 판정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귀걸이에 대한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론을 주최한 ABC 뉴스가 자신의 발언은 바로잡고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견제하지 않았다며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ABC 방송은 가장 부정직한 언론이라며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리스가 말하는 것을 봤는데 끔찍하게 질문에 익숙해 보였다며 질문이 사전에 민주당 측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리스가 토론에서 잘한 것은 귀걸이를 통해 컨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X에서 아이스바흐 사운드 솔루션의 노바 H1 오디오 겸용 귀걸이와 해리스 부통령의 귀걸이가 비슷하다는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이 주장은 400만 회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카멀라의 복장을 분석하는 민주당 지지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귀걸이는 해리스가 지난 수개월간 계속 착용한 티파니 귀걸이입니다. 한편 이번 TV 토론을 시청한 인원은 총 6,7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TV 토론 때 5,130만 명보다 약 1,100만 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토론을 시청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1억 명가량이 토론을 지켜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가 동포 사회의 요구 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는데요. 전문가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 국적 및 국적이탈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지난 30일 종료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늘어나 당초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습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도 당초 300명에서 550명으로 늘렸습니다. 연구 용역을 담당한 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 내 성인 남녀 3,000명의 의견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 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동포 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제외 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제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제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버지니아주와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3명의 한인이 운영하던 회원제 성매매 조직이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28명의 고객 명단 발표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재판부는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비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보스턴 소재 법률 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는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된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지난 9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예비 법원 심리에서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고객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은 28명으로 이들의 직업은 선출직 공무원, 첨단 기술 및 제약업체 임원, 의사, 군 장교, 보안 허가를 받은 정부 계약자, 교수, 변호사, 과학자 및 회계사 등입니다. 이 중 16명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가 이날 재판에 참석해 재판부의 이름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재판에 이기면 기소가 취하될 수 있는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면 남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측은 일반적으로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인 이준명 씨 등 3명을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 위원 판결이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률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공개한 하버드대 합격률에서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어제 공개한 2024에서 2025 학년도 신입생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37%로 2023에서 2024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흑인 비율은 지난 학년도 18%에서 올해 14%로 4%포인트 감소했고 이는 학교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은 감소폭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소송의 대상이었던 하버드대는 재판 과정에서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부 수업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했었습니다. 히스패닉은 14%에서 16%로 소폭 증가했으며 백인 신입생 비율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서에 인종을 공개하지 않은 학생 비율은 지난 학년도 4%에서 이번 학년도 8%로 2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존스 홉킨스대는 2026년 가을학기 입학 지원자부터 SAT 등 표준화 시험 성적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는 3년 동안 검토한 결과 시험 점수가 학생의 학업적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에 탑승해 지구 상공 700km로 날아간 미국의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잭맨이 우주선의 외부 출입 해치를 열고 우주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산소 공급줄을 매단 채 우주선 캡슐 외부를 손으로 잡고 있었지만 우주 유영을 한 최초의 민간인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께 우주로부터 출입구 개방이라는 무전이 들려오자 지구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스페이스X 관계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나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중계 장면에는 아이장먼의 무전을 통해서 첫 광경은 꽤 좋다는 소감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장먼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중계된 영상에는 그가 활짝 열린 출입구 밖으로 한 발씩 올라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우주선 밖으로 완전히 몸을 내민 그의 눈앞에는 칠흑같이 새까만 우주와 밝게 빛나는 푸른 지구가 펼쳐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새로 개발한 전용 우주복을 입은 아이장머는 우주선 외부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고 약 730km 고도에서 시속 25,000에서 26,0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 매달려 10여 분간 우주 유영을 즐겼습니다. 아이장머니 10여 분간 유영을 마치고 우주선 내로 무사히 돌아오자 이어 다음 주자인 길리스가 배턴을 이어받아 우주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계 화면에서는 다시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장먼과 스콧 키드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2명 등 4명은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을 타고 지난 10일 지구를 출발해 닷새간 우주 비행을 진행 중입니다. 첫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한 이들은 우주 공간에서 36가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레이저 기반 통신도 시도한 뒤 지구로 귀환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최상의 방안에 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의회가 내년 1월 초 인증하는 절차를 대통령 취임식 수준의 국가특별안보 행사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그 다음해 1월 6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주변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며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은 당선자가 드러난 이후 밟는 대선의 형식적 절차로 각 주의 선거 결과를 반영한 선거인단 투표와 상하원의 인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특별안보 행사의 경호와 보안은 비밀경호국이 주도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이 연방정부 국가사적지로 공식 등재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공식 지정 명칭은 옛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국가사적지는 한국의 국가유산과 유사한 제도로 보존할 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건물, 구조물, 장소 등을 법으로 지정합니다. 한국 정부가 소유하고 한국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장소가 미국 국가사적지가 된 건 처음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 측은 공사관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공사관을 K공유유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자가 텍사스주에서 나왔습니다. 연금 수령의 경우 8억 달러, 현금 일시 수령을 택한다면 4억 4,200만 달러로 역대 7번째 규모 당첨금입니다. 1등 당첨 번호는 1, 2, 16, 24, 66이며 메가 넘버는 6, 메가 플라이어는 4배입니다. 텍사스주 복권국에 따르면 1등 당첨 복권은 슈가랜드 하이웨이 90A의 머피 USA 8848 주유소에서 판매됐으며 텍사스 주법에 따라 당첨자는 익명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텍사스주에선 지난해 10월 6일에도 3억 6,100만 달러의 1등 당첨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메가 넘버를 제외한 5개 번호를 맞춘 100만 달러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복권은 오렌지 카운티 뉴 윈저의 걸프 주유소에서 판매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 한때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